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 20번째입니다. 예. 한동안 또 쉬었어요. 예, 좀 쉬었습니다. 예, 한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예, 뭐 선거도 끝나고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좋을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고민하고. 탈핵 토크쇼도 어떻게 할지. 네, 좀 고민도 좀 하고 그런다고. 네. 뭐 그동안 선거 끝나고 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이제 뒷수습 하느라고. 디스스 하느라고. 회계 보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네. 선거 끝나면 예.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도 우리 소개는 하고. 저는 매번 이 소개를 조금씩 잊어먹네요. 예, 소개 먼저 하고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렇죠. 예, 저기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석이라 그럽니다. 네, 녹색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성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매번 하는데 매번 소개를 잊어버리고. 이걸 잊어먹어가지고. 예,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선거 끝나고 해서 뭐 회계 보고도 좀 하시고. 네. 네. 뭐 정당 회계 보고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힘들죠. 예, 네. 너무 까다롭습니다. 예.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회계 보고하고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도 이제 재창당하기로 이제 결의를 좀 모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탈핵 운동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 네. 고민 좀 하다가 네. 보니 벌써 뭐 거의 한 3, 4주가 예,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네. 이렇게 뭐 저희도 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반해가시나 포럼에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 저희야 뭐 선거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선거 때까지는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지역에서는 계속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탈핵 신문이 또 어떻게 네,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네.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네. 탈핵 신문이 5월 중순에 이제 공식 창립을 또 창간을 하는 걸 또 준비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거의 4월 달 한 달은 거의 다들 그냥 재정비의 기간 뭐 이런 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정치권은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네.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도 어떻게 네. 탈핵이라는 이 네. 탈원전 탈핵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제대로 것이냐. 할 것이냐. 네. 네, 이제 이런 또 고민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네, 지나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탈핵 토크쇼도 앞으로 좀, 이 방송 방향을 좀, 그죠? 네, 예, 조금 이제 좀 바꾸기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네. 지금 매주 한 번씩, 그리고 유스트림하고 아프리카 TV, 그리고 팟캐스트, 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갔었는데, 사실은 유스트림하고 아프리카 TV로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이 방송하는 주기를 지금 매주였던 것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 네.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좀 이제 심층 취재, 네. 심층 보도를 많이 가미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주요 대권 주자들이나 네. 정당들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과연 핵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 어떤 건지 생각인 건지를 어떤 쟁점이 있는 건지 네, 그런 걸 좀 심층적으로 네. 한번 그래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좀 기존 시스템대로 가고 네. 예,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심층한 내용으로 네, 준비를 네. 해서 주로 네. 이제 대선 주자와 그 핵발전소, 네. 핵발전 정책 이런 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리즈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준비되는 대로 된다면 중간에 게스트도 좀 모시고 네, 네. 예, 이렇게 좀 포맷의 변화도 좀 가져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우리 지난주에는 네, 아주 중요한 행사가 중요한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죠. 네, 예. 그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돼서 그죠? 네.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고리 1호기 네. 이 앞에서 그죠? 인간띠 인간띠 행사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네, 거의 한 인간띠 행사를 1000명 정도 그래서 저는 네, 뭐 대략 1000명 한 정도 모인 1000명 것도 정도. 모인 거고 워낙 다양한 지역과 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수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처음에 네, 인간띠 인간띠 시작을 해- 하시고 해주셨고 또 뭐 거기 가니까 원불교 교무님도 보이시고 네. 뭐 신부님도 서울에서도 보이시고 많이 내려갔고 부산, 네. 뭐 울산, 경주 뭐 네,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다 다양하게. 모여다 보니까 또 뭐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고리 1호기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월성 1호기도 네, 그렇죠. 올해 연말에 수명이 끝나는데 월성 1호기 폐쇄해야 된다. 폐쇄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날씨도 워낙 좋고 날씨 좋았어요, 사람들 생각보다 그날. 많이 모여가지고 네. 왔던 분들이 다들 힘을 좀 받아서 가는 그런 네.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부산의 고리 1호기 폐쇄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도 체르노빌 시즌에도 한번 모여서 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 뭐 이후에 부산 대치기 쪽은 이후에 한 번 더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리 1호기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좀 많이 힘을 또 모아줄 수 있는 또 다음 네. 기회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탈핵 희망버스 다음에 이제 고리나 부산 지역 갈 때 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면 좋고요. 네. 혼자서도 고리 1호기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고리 혼자 예. 보는 방법은 그에 보면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보면 동해 남부선 네. 기차가 다니는데요. 네. 거기 원래역이라는 데가 예, 있어요. 원래역, 예, 원래.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예. 월네 예, 안내자인데 예. 월내역에 내리시면 발음이 안 되네. 월내역에 내리시면 거기서 뭐 걸어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예. 월내역에 내려서 딱 보니까 이번에 제가 기차 타고 갔었거든요. 딱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네, 네, 내리자마자 보이고. 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원래 그 지역에 막 그 기차 타고 내려가서 한번 걸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보니까 플랜카드가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탈핵 희망버스 반대한다, 외우냐라는 플랜카드가 하나 있고, 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거기는 반대한다. 전부, 뭐. 예, 빨리 고리 1호기 폐쇄해라, 뭐 불안하다 이런 플랜카드가 수십 개 네, 붙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하나 탈핵 희망버스 왜 왔냐라는 플랜카드는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그렇죠. 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플랜카드였는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핵발전소 지역이 뭐 핵발전소 들어오면 지역 발전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 원래 그 지역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예. 네. 원래라는 지역이. 예, 참 예.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오히려 네. 그 발전소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인근 초등학교나 이쪽 이 인근 지역이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근 네. 초등학교도 네. 점점 그 신입생 수가 작아져가지고 학교도 이제 네. 폐교 위기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좀 얘기들 많이 지역이 하시니까. 침체해 있고 또 불안해하고 네. 워낙 그 주거지하고 발전소가 워낙 가까워가지고 요번에 네. 저는 가서 봤는데 그 고리 핵발전소 바로 담벼락 앞에 스크린 네. 골프장이 네. 요번에 네. 새로 개업을 했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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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옆에 뭐 예, 가게도 있고 가게도 뭐, 있고 예. 뭐 횟집, 뭐 예. 민박집, 초등학교 다 있고요. 다 있기 때문에 예. 뭐 뭐 그 그럴 지역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뭐 모여드는 지역이 되기는 힘듭니다. 예, 핵발전소가 예. 있는 그러니까 지역인 이상. 그 발전소 직원들 아까 이제 스크린 골프장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발전소 직원들을 바라보고 이제 글쎄, 그런 예. 몇몇 시설이 들어서는 있습니다만은 마을에 실제로 가서 두 눈으로 보시면 이 예. 지역이 발전소 때문에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네. 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예, 원래역에 예, 내리시면 원래요. 예. 예.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앞에 있는 홍보관은 언제든지 또 열려 있어서, 그건 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네. 가서 네.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부산에서 인간띠기 영상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네. 내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주변 풍경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죠. 예. 네. 두 사람은 하늘 있는데 하늘이는 누구시다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시간 때리고 뛰었다고 우리야 생각 마! 침해하지 마! 침해하지 마라! 침해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손패스 어떻게 잡아간 거야? 양손 잘 와, 자기야.
저쪽에서 방금 앞으로 들어가는데 못 갔네. 그쪽에 아니 저쪽으로. 예, 고리로기 시작! 골탕이로기 시작! 고리로기 도망이라 시작! 자, 그러면, 아까 그때서 했으니까, 골탕이로기! 대세! 송전탑! 백지화! 예, 잘 보셨나요? 네. 예. 참 많은 분들이 네네. 오늘 네.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그대로 인근에 있는 정관으로 예. 또 옮겨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기장군에 있는 정관. 예, 정관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죠. 예, 그 신도시에서 문화재가 있었죠. 네. 예, 그 정관 신도시가 이제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네. 지역입니다. 그 신고리 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고 네. 가기 위해서 이제 그게 정관 신도시 지나서 밀양으로 가는 그렇죠. 건데 예. 정관 신도시 주민들도 지금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화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예. 다시 밀양으로 또 다시 예, 옮겨서 다시 밀양으로 버스가 하룻밤 자고 예, 예.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밀양에서 네. 밀양 뭐 저기 할머니들 음. 말씀 또 듣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문규현 신부님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밀양까지 다 참석하셨고요. 참석해 주셨죠. 예, 그리고 뭐 그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공사가 그죠 6월 초까지 6월 7일까지인가 지금 6월 7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철 열사가 이제 분신하고 나시고 나서 90일 동안 예.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한전이 공식적으로 밝혀놓은 거고 그 90일이 되는 날이 이제 6월 7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도 좀 상황이 심각한 게 공사 중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그 주민들을 회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5개 면에서 원래 네. 밀양시에 5개 면에서 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개 면은 최근에 합의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지금 신부님이 거기 들어가서 단식 농성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4개 면이 이제 그런 거죠. 반대를 계속 예. 하고 있고 어쨌든 한전은 공사를 강행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회유하든지 해서 합의를 보고 공사를 하려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밀양에는 또 반대하시는 많은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도저히 뭐 합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백지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또 싸우겠다. 또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 특히 이제 할머니들께서는 뭐 아주 완강하게 아주 예. 오래. 저도 그 산 위에 이렇게 그 천막이죠. 천막을 네, 치고 또 겨울철을 놔야 되니까 그 밑에다 땅을 파가지고 네. 보일러처럼 또 이렇게 네, 네. 놓고 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반대 운동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진짜 아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지역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 화학산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네. 어쨌든 거기 이제 산에다 이제 그 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목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벌목한 자리들이 굉장히 그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자리들을 다 벌목을 해버려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1차 탈핵 희망버스 때 심어놓은 나무들이 뭐 아직 이제 뿌리를 이제 내리고 있더라고요. 내리고 네. 있는 중이고. 근데 어쨌든 그 벌목 현장도 처참하고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들께서 겨울을 그렇게 네. 그 천막 치고 거기서 나셨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를 전해드리는 것도 좋겠으나 네, 또 직접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네. 또 밀양의 이야기들 한번 또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래 다리가 아파가 질질 끄시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놈들은 지금 멋대로 오가지라거든. 그러니까 그놈들을 위하던 건 젊은 사람들이 만나기들은 달가지 검지고 떼기를 쳐가 지버려마다 새가 10발이 빠지도록. 우리 할머니들 이 고사가 넣지만 100발 빠져도 돼. 지창사 거정다. 왜 그냥
내 할 말보다 할머니들 다 해볼 수 없고, 여러분 보고 가서, 위에끼나 널리 평가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내줬어. 많이 좀 모이도록. 올만큼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그리고 위에끼나 선물 많이 내줬어요. 내 할머니 할머니들 다 해봤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살으로. 국민은 나라가 없겠죠. 근데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겠죠. 이놈의 개새끼들은 그것도 모르는가 봐요. 지금 소한테 낳는가 개한테 낳는가 어디서 낳는 그걸 모르는가 봐요. 사람한테 낳기 때문에 자식들 똑똑하게 키워 때문에 나라랑 지금 지키고 있는겨. 저만 나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래될 자식들도 나라 지키고 있어요. 있지만은 그한테 어디서 똑똑똑 소리 안 해 그렇지. 위대기는 좀 도와줘 있어. 백집 사람이라도 좀 도와줘 있어. 우리 자녀들도 전부 객지에 있으니 이런 걸 모릅니다. 모르고 오늘도 일요일이라고 한 거 올라가 보자 하면 엄마 뭐 다리 아픈데 올라가지 마라. 뒤에 벌금 내거든 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네 위에든지 객지의 사람도 좀 도와줘 있어. 그러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위대기는 고생하는 거는 참 이 모두 설득하는 사람은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고 위대했던 간에 좀 협조해주고 자주 좀 오시도록 해주죠. 위대기 이쁘입니다. 말주분이 없어가지고 이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일에 이 공사가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기름병 하나 뉴스 놔놓고 지 한 병 덮으시고 내 한 병 덮으시고 그래 할 겁니다. 그래 할 거니까 여러분도 우리를 특히나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저 나무 밑에서 지킬 당시에 우리 80 넘은 할머니들, 70 넘은 할머니, 90 다 돼가는 할머니들이 그 나무 하나하나 잡고 그 헤매일 때 저도 이 손가락이 얼어갖고 부르트고 퉁퉁 부어 일 끝나고 나서는 부어갖고 병원에 가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정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참 집에도 일이 많겠지만은 하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도 많구만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놈들한테 너무 압박을 가요. 이제 죽어도 이제는 같이 죽었기고요. 살아도 같이 살 거지. 저놈들 막 때리지 이제는 더 바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놈들한테는 다한 것도 많았어. 이제는 죽는 거 그거 안 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외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연세가 이제 대부분 이제 70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발언하시고 농성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네. 예. 그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꼭 이걸 알려달라. 이 밀양의 이 상황을 그렇죠.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시고 네. 바깥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할머니들의 안 되는 힘만으로 거죠.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한전에서 용역 직원들 한 20-30명만 동원해도 할머니들이 감당할 힘이 수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없기 때문에 네. 우려스러운 건 이제 6월 초에 실제로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어쨌든 최대한 이 상황을 많이 알리고 공사 재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네. 최선이겠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이냐라는 네.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시고요. 또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을 안 하는 걸로만 돼도 네. 초과압 송전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한전이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네. 신고리 3, 4호기까지는 추가 송전탑 필요가 없다. 네. 기존 송전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다만 신고리 5, 6호기부터는 이 송전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한전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5, 6호기가 만약에 지어지지 않는다면 네, 필요가 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탈핵 운동에 박차를 좀 가야 되지 네, 않는가. 그런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이제 탈핵 희망버스도 있었습니다만 그 경북 영덕하고 네. 강원도 삼척에서도 새로운 신규 부지 신규 부지 확보를 한다면서 주민 설명회를 설명회를 했죠. 갑자기 예. 강행을 해가지고 네. 영덕에서는 한 20명 정도 네. 주민들이 연행이 되고 신부님도 한번 포함되어 있어요. 네. 연행자들 중에 삼척도 이제 주민 설명회 하는 걸 이제 거기는 삼척은 막았고 네. 영덕은 이제
사람들을 연행한 다음에 강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새로운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걸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리 1호기 문제, 그러니까 노후 핵발전소 문제도 네. 있고 신규 핵발전소 짓는 거, 또 부지 확보하는 거, 또 그거하고 연관된 송전탑 문제, 이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좀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뭐 영덕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쪽 찬성 찬성 쪽에서 측에서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그게 또 네. 이제 요번에 경향신문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또 많이 네, 돌고 네. 했어요. 네, 네. 사실은 기본적인 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의사 제기하는 사람들을 또 경찰이 다 또 좀 더 연행해 가버렸고 네. 이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이게 제대로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을 연행하는 경우들이 이제 네. 제주도의 강정마을에서 신부님 네, 그렇죠. 연행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신부님들 말씀도 그렇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신부까지 연행하고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뭐 무슨 사람들이 폭력적인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비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그거 오히려 폭력적인 이 네. 막 소화기 뿌려가면서 막 그거는 방치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종교인 성직자들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이런 건 사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상황은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기 오늘 이를 데 없는 소식을 또 하고 오늘 또 뭘 한답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오늘.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신울진 165기 신울진 165기 예, 신울진 165기 기공식이 오늘 있습니다. 네. 울진에서 있고요. 오늘 아마 지금 아침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각하가 참석할 거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과거 그 울진에서 연행되신 분들은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예, 영덕에서 예, 그분이 또 페이스북에 띄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 영광, 전남 영광, 그 다음에 예. 부산 울산 쪽에 고리, 그 다음에 경주의 월성, 그 다음에 이제 울진, 요렇게 이제 네 군데 지금 네, 핵발전소가 있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신고리, 신울진, 이런 식으로 신월성, 뭐 예, 이런 신월성 이렇게 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척하고 영덕은 아예 새로 이제 부지를 선정하는 네. 건데, 지난주에 이제 영덕에서 아예 새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지금 6개를 짓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설명회 때 항의하다가 연행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집에 정보과 형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있는 이 신울진 기공식에 참석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걸 부모님한테 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각하가 아마 참석한다고 또 과잉 지금 충성하고 있는 과잉 거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네.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무언가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과 형사가 민간인의 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민간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압력이거든요. 그분은 영덕 경찰서에 연행을 됐다가 네. 그냥 몇 시간 만에 풀려났거든요. 네, 그냥 훈방으로 나온 거죠. 나온 셈인데 근데 집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정보과 형사가 또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이게 서로 이제 연락이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네, 하는 아주 네. 전형적인 옛날에 80년대 많이 쓰던 방식이죠. 그렇죠. 예. 네. 참 하여튼 요즘 상황을 보면 심상치 많은 않다는 것들이 생각이 시계를 다 거꾸로 돌려버려가지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오늘 그래도 신울진 대통령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126이 그걸 한번 좀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핵발전소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예가 있느냐. 네. 물론 70년대는 그랬죠. 그렇죠. 박정희 저도 대통령. 요번에 모든 신문을 다 찾아봤는데 심지어 고리 1호기, 고리 3, 4호기 이 당시 옛날 신문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면 신문에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과 3부 요인이 참석을 하셨대요. 그때가 이제 박정희 시절엔 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였고 재밌는 거는 저기 월성 1호기 기공식 할 때는 캐나다 대사가 참석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캔두형이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서 했던 거고 네. 고리 1호기 때도 주한 대사관에서 다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차관 지원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했는데 근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도에 기공식에 참여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울진 3호기 중공식하고 울진 5, 6호기 기공식을 같이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행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98년도가.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네. 최근 14년 된 건데, 14년간 대통령이 참석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기공식에 참여한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때입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울진 1, 2호기 딱 82년도죠. 그때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각하는 핵을 좋아해네요. 네, 핵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핵을 사랑한 각하 뭐 이런.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너무나 사랑하는 핵발전소를 어찌할 줄 모르셔서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핵발전소 기공식 참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에 그렇죠. 참석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그동안 기공식이 없었지만 외국의 또 기공식에는 참여를 네. 하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각하와 관련한 얘기,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은 한번 오늘은 그 내용을 총괄 정리 네. 해보는 시간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각하와 제목은 핵, 뭐 이런 각하와 핵발전소. 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각하가 뭐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고 원래 이제 현대건설에서 뭐 도로 그죠? 네. 도로 공사 이런 거 하다가 핵발전소 건설에 예전에 한번 소개됐습니다만 네. 참여를 한 게 이제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던 시절. 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21기 중에서 13개를 현대가 지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각하가 계시던 시절에 했던 게 뭐냐? 사장이나 회장으로 있을 사장 때. 또는 네. 회장. 물론 그 이전에 사원으로 있을 때는 더 앞에도 당연히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으로 있을 때만 뽑아보면 사장하고 회장이 있을 때만.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고리 3호기, 3, 4호기, 예. 영광 1, 2호기, 울진 1, 2호기, 그리고 영광 또 3, 4호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둘, 넷, 여섯, 8개를 이제 한 거죠. 현대건설에서 수주해가지고. 수주해서 사장 또는 회장으로 재임하던 네. 이 시절에. 네. 이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제로 방문했던 발전소가 영광 3, 4호기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영광 3, 4호기는 인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이 취임하고 나서 영광 3, 4호기를 방문하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지어봤다 이거죠. 내가 지은 발전소다. 내가 지은 발전소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3, 4호기는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애착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건설공사가 지금 보시면은 상업운전 개시일이 잘 안 보입니다. 상업운전 개시일은 90년도인데 실제로 이제 그 기공식을 한 거는 88년도입니다. 근데 네. 계약서를 언제 사인을 했느냐면은 이게 체르노빌 직후인 거죠. 예, 네. 보통 1년 전쯤에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요때가 딱 중간에 그 비는 때입니다. 그래서 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계약을 하게 된 발전소가 영광 3, 4호기. 영광 3, 4호기였고 예, 예. 그거를 실제로 한 사람이 또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또 기공식을 참여한 또 첫 번째 대통령이고 네, 네. 그래서 핵사고하고도 참 인연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사실은 저번에 기자회견 때 발언하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확하지 않은 얘기, 틀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40%나 40% 오른다. 그다음에 뭐 독일은 탈핵 결정한 다음에 프랑스에서 전기 수입해서 쓴다. 다 사실과 다른 사실하고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건 뭔가 하여튼 강하게 꽂히신 거죠. 그러니까 뭐 선입견, 선입견이 있으신 거죠.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때 형성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마치 이제 본인이 이제 현대건설 사장 회장 하시던 시절에 하시던 그거 그대로 그렇게 지금 가고 그러니까 있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신울진 1, 2호기 기공식까지 굳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자,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랍에미리트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겠죠. 대통령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날 이렇게 딱
요 타이밍을 맞췄고 들리는 후문으로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들에서 좀 많이 그 불만이 좀 터져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정규 방송 중단하고 갑자기 한다는 게 예.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근데 그 이후부터 언론을 강하게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화면은 없습니다만 KBS에서 열린 음악회를 한다거나 또는 이 핵발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또 수주의 뒷이야기 이런 게 거의 2009년도 당시에 뭐 열흘 가까이 모든 신문을 도배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이때부터 이제 자기의 주요 치적 중에 한 개로 핵발전을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겠죠. 네. 4대강과 이제 핵발전 두 개를, 두 개를 본인 자기의 지적으로 이제 투탑으로 네, 놓고 가는 하려고 거고 했던 것 같고. 두 개 다 또 마침 현대건설하고 참 인연이 많은 사업들이에요. 많은 사업들이죠. 예. 4대강도 그렇고 4대강도 현대건설을 현대 참여하고 쪽에서 있죠. 많이 했고, 그죠? 하고 있고 예. 아랍에미레이트도 현대건설이 주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회사로. 건설회사로. 예.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의 날이라고 이 핵발전소 수출을 기념하여 국가 기념일까지 정의가 됐죠. 여기에 이제 현대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핵발전소 수출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상을 준 거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전. 그래서 요 관련한 그 회사에 상을 주고 이 관련 임직원들을 포상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죠. 예. 네. 원자력의 날이라는 기념일까지 새로 만들 정도로 네. 어쨌든 이게 핵발전을 사랑하시는. 예, 그러니까 네. 국가가 이게 좀 너무 개인의 취향을 좀 따라가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전에 좀 정권이나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은 핵발전 자체를 아주 공격적이고 네. 적극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거의 이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하면서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정책 판단의 근거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대통령이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판단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적극적인 행동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남은 8개월 동안에 무슨 짓을 하려는 이제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금. 벌려놓은 거 예. 뒷마무리 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지금의 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진 하고 있고요. 신고리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속도를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핵발전과 관련해서 이게 던져놓았던 계획들을 총선 이런 거 이제 영향을 받을까봐 잠시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업자 챙기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요즘 뭐 파이시티인가? 네, 파이시티 서울시장으로 대표적이죠. 있을 때 각하가 서울시장 있을 때 뭐 조금 막판에 막 저지르고 가가지고 지금 다 구속되고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집권들이. 분명히 이번 정부 끝나면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데 네. 계속 뭐 새로운 거 짓고 기공식 하고 네. 부지 확보한다고 난리를 치고 다음 머리 정권에서 이러기도 해도 되는 뭐, 건데. 다음 정권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울진 126이 기공식 같은 경우에요. 지금 한수원 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 공백 상태로 예, 있는데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굳이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이 지금 고리 영광에 계속 이렇게 비상발전기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임 인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사장 없이 지금 기공식을 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재임 기간에 다 저지르고 가겠다라는 네. 대목 받기를 하겠다라는 네. 것 그래서 같은데. 대통령이 참석한 거로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지만 네. 한수원 사장이 없이 기공식한 것도 여기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참 어이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어이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나서 이게 지금 작년도 5월달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갑자기 나서 뭐 방문해가지고 뭐 했었죠. 예, 킨스입니다. 예. 이 킨스가 원자력 안전 기술원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킨스에 가면은 중앙 그 제어실이 있습니다. 이 제어실에서는 각 발전소를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 연결하고 모든 상황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본부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연결해 본 거죠. 그러니까 한번 폼을 잡으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핵사고가 났다고 핵발전을 안 하면 인류가 후퇴하는 것이다.
명언을 하신 네. 거죠. 이 참 본인이 인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탈핵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이미 뭐 독일,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 방향인데. 예. 요번 주말에 프랑스 대선이 조금 그렇죠. 만약 사회당이 이기면 사회당이 이긴다면 핵발전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은 사회당하고 녹색당하고 그 이제 연정을 하던 그 전 단계 얘기들을 쭉 좀 살펴보았더니 네.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그럼요. 녹색당 대선 후보가 막 마지노선 정해가지고 네. 언제까지 선언 안 하면 우리는 뭐 안 도와줄 거다 거의 엄포 놓고 지금도 사실은 사회당 내에서는 찬핵이 많죠. 예, 프랑스 사회당이 아무래도 노조 기반이고, 네, 노조 기반이고. 워낙 프랑스의 핵산업이 워낙 큰 규모로 예. 돼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녹색당이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겨우겨우 줄이기로만 한 건데. 줄이기로 이제 합의를 네.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선이 결론이 이제 요번 주말에 납니다. 그렇죠. 주말에 네. 나면은 또 프랑스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네. 좀 지켜볼 그렇죠. 또 그렇게 포인트인 것 되면 이제 같습니다. 나홀로 확대하는 게 이제 결국 한국이 되는 한국이 건데. 되는 거죠. 네. 참. 그리고 요번 주말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5월 5일 예. 일본이 모든 핵발전소 54개가 다 스톱이 되죠. 스톱되는, 지금 네. 53개 스톱이고 한 개만 남았는데 한 개 남아있는 5월 5일 날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 개. 하나가 스톱이 되면 네. 54개가 가동 중단이 되는 건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전혀 이걸 보려고 하지 않는 것 보려고 같아요. 안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보려고 안 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이게 그림으로는 마지막 그림인데요. 또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작년에 나쁜 나왔던 짓을 거죠.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예. 공청회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의 네, 공청회 자료집에 네.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후쿠시마 사고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키우자. 그러니까요. 이때 이거 공청회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 저희는 가서 막았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이 계획이 뭐 근데 왜 우리는 연행을 안 하고 왜 영덕 주민들 연행을 하고 있어요? 예. 서울의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에서 똑같이 공청회 못하게 막았는데 그렇죠, 그런 우리는 거죠. 안 잡아가고 예. 왜 그 아니 안 잡아가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거 잡아가냐고. 안 잡아가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우리는 진짜 웃기는 정당하게 게 영덕은 안 잡아 하니까. 영덕은 잡아가고 또 삼척은 또 연행도 안 했어요. 또 보면. 그러니까 가장 약한데, 그러니까 가장 참 나쁜 거예요. 힘없고 이런 이게. 데는 세게 나가고 네, 영덕이 워낙 보수적이고 반핵에 드러내놓고 반핵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더 거기 세게. 사람들을 그렇게 연행을 하고 말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뭐 공청회 같은 거 뭐 막는다고 연행합니까 요즘? 그렇죠. 못하잖아요. 요즘 뭐 그랬다가 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청회든 설명회든 미리 공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막을 일도 없는데 물론이죠. 이때도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의 그런 뭐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 뭐 알지도 네, 않았고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무슨 공청회 한다고 패널이라든가 네. 이런 게 지날 수 있는 부분들 주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때 저희가 가서 막았죠. 근데 네. 내용 자체가 보면은 참 황당해요. 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한다. 핵산업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줘야 되는데 어떻게 뭘 더 줄 것이냐.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8개월이 더 무서워요. 네, 무섭죠. 네, 지금 속도로 만약에 밀어붙이면 뭐 일단 새로 지금 기공 삼척, 예. 영덕, 신규부지 신규부지 선정해버리고 그다음에 공사 다 진행해버리고 네, 신울진, 신고리 다 진행해버리고 총과학 송전탑도 다 총과학 진행해버리고 송전탑 다 진행해버리고 고리로기도 지금 6월달에 IAEA 조사단 와서 한다지만 사실 네. 뭐 IAEA는 원래 2007년 12월에 고리로기 처음 수명 연장할 때도 IAEA가 네. 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와서 문제가 말을 있다라고 바꾸는 거 자체가 할 리가 없죠. 예, 할 리도 없고 IAEA는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IAEA 한번 왔다 간 다음에 고리로기도 땅땅땅. 시기 봐서 눈치 보다가 예. 그냥 재가동 해버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계속 좀 언론에 이런 부분에 놓쳐지고 있습니다만 울진 4호기, 예. 울진 4호기 세관 파단 문제가 그렇죠.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그냥 뭐 별반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있는 세관만 막아버리고 다시 재가동하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클러스터.
그렇죠. 이 경북에, 사실 예. 요 지금 원자력 진흥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이 원자력 클러스터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에 원자력 연구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경북도는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불과 이 8개월 사이에 다 매듭이 맞습니다. 지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방법은 어쨌든 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보면 이 탈핵이나 그러니까 핵발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네.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반대, 뭐 물어보면 반대라고 답은 하지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할 수 있는 네. 사실 그게 돼야만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이 내가 느낌상으로 반대한다라는 거하고 내가 그걸 내 나름대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후자가 돼야지 사람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맞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우리 예, 가장 큰 문제겠죠. 문제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별로 그런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빨리빨리 밀어붙이자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8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가 또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나 이 시민들이 좀 더 힘을 모아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이후 계획으로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냥 저 혼자 상상해 보기로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왜 탈핵을 해야 되는지를 자기 주위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은 될 겁니다. 예. 독일이 보통 반핵 운동이 가장 아주 치열할 때 그죠? 한 네. 30만, 뭐 10만, 네. 30만 정도 모여서 행동을 시위를 하고 행동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행동을 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엄청난 힘으로 작용했던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꿈꿔보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8개월 남은 이 상황에서 이 각하가 막 저지르고 다니고 네. 그걸 또 야당이나 이런 데 잘 못 막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여튼 시민들에게 있다. 시민들의 힘입니다.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실은 기존의 정당들을 기대하기에는 참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물론 네. 적극적으로 또 강제해야겠습니다만은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네.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네. 탈핵 토크쇼 앞으로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네. 자, 오늘은 대략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핵발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 쭉 정리를 해봤고. 훑어봤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사실은 지금 네. 대선 주자들과 핵발전. 네. 그래서 준비를 좀 제대로 좀 해서 네, 좀 정확하고 새로운 사실들. 그래서 좀 사실은 알려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거 이제 그 당시 행사 참여하고 이런 거 이제 할 때 이제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네. 예, 많이 참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 확인을 해보고. 다 한 번씩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과연 박근혜 지금 이제 위원장이 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하지만 네. 뭐 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 통해서 간접적으로 핵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박근혜 위원장을 네. 중심으로 네, 과연 대권 주자들이 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네. 그런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 탈핵 토크쇼 시즌 2. 네네네 시즌 2. 예, 네. 시즌 2. 예, 시즌 제로 저희도 네, 가면 좋을 것 시즌 같네요. 2 다음 번부터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오늘 이제 인터뷰 마지막에 하나 있으시죠? 네네네. 그래서 인터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예술가 도시사회연구소. 네.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 곳입니다만은 우리 김윤환 선생님. 우리가 계속 지금 찾아가는 탈핵 토크를 또 네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술가 도시사회연구소의 김윤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오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ne but ourselves can free our mind.
have no fear for atomic energy. 이 에너지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핵발전소를 만들었겠어요. 참, 우리가 써보니까 이런 갈탄 떼는 거라든지 이제 석탄 그리고 나무 이렇게 떼고 이런 게 참 너무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려고 이렇게 많은 자원을 낭비를 해서 되겠냐 이런 반성도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떼긴 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전기 난로나 이런 걸 또 쓰려니까 사실 우리가 호주머니가 또 얇으니까 전기 난로는 또 감당을 못 하겠고 더군다나 이제 전기는 상당 부분은 또 핵발전소 움직여서 나온 건데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발전소는 동해안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남쪽에 있든지 서울까지 전기를 땡겨서 써야 되는데 그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마땅치 않고 며칠 전에 그 도쿄 원발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핵발전소를 유치하자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그 시의적절하게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또 동북아시아의 공통의 어떤 문제점을 그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울에 핵발전소 유치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작년 11월 달에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행사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요코하마에서도 이제 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전시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전시에 이제 참여한 분들 중에는 후쿠시마 지역에 살던 분들의 어떤 그 일상을 담은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시에 참여한 분들도 계셨고 아무튼 이제 나하고 이제 김강씨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일본 사회가 너무 평온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건 분명히 재앙인데 막상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핵이란 게 뭐냐 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자 하면서 김강 씨하고 나하고 핵 토론을 계속 했어요. 6번에 걸쳐서 핵 토론을 했는데 매번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했어요. 처음에는 전시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 전철역에서 토론을 했고 또 도쿄에 가서도 또 토론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뭐 핵이 뭐냐에서부터 핵이 가지고 있는 뭐 해악성이라든지 또 핵과 정치 문제라든지 핵과 분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핵이 과연 대한 에너지인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일반인의 시각에서
궁금해 할 만한 이야기들부터 나누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영상에 담았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퍼포먼스처럼 진행이 됐고요.